네, 안녕하세요. 폴리텍대 학장 박봉생입니다. 오늘 여러 입학생들, 여러분 폴리텍 대학에 지원해 주셔서 오늘 입학식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 학생들이 다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입학식을 진행하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입학생 여러분, 우리 폴리텍 대학에 여러분들은 각자의 꿈과 희망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앞으로 길게는 2년, 짧게는 1년간 여러 교수님들과 함께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분은 최고의 기술인재 인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입학이 곧 취업인 우리 폴리텍 대학은 여러분들의 능력을 충분히 일깨우고자 융합형 기술인재 양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산업기술의 역군이 되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2년 후에는 꿈과 목표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적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도미니칸 대학교의 케일 매튜스 박사의 연구에서는 자신의 목표를 적어둔 사람은 그것을 달성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39.5%나 높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표를 적어두고 친구들에게 상황을 공유한 사람들은 목표 달성 가능성이 76.7%나 높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신입생 여러분들의 각자의 목표를 적으시고 2년 후 과정을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때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하고자 하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길로비치 교수가 말했습니다. 또한 노벨 문학상을 탄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는 자신의 묘비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여러분, 2년간의 생활이 우물쭈물하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의 목표와 그거에 따른 생활 실천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역량과 인성에 노력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최고의 재테크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게 나무를 벨 시간이 8시간 주어진다면 그 중에 6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할애하겠다라고 말한 링컨의 말처럼 모든 일을 생산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의 역량을 먼저 길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히고 확실한 목표에 따른 성실한 실천을 하는 생활을 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람이 얼마나 역량이 있느냐 관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훌륭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훌륭한 인성을 갖추는 기본 정신은 감사의 마음과 인사로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우리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의 인성을 갖추고 또 훌륭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자랑스러운 신입생 여러분, 우리 폴리텍 대학의 입학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융복합 기술인재 육성을 위해서 우리 전 교수진과 교직원들은 교육훈련을 위해서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입생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 교학처장을 맡고 있는 김군진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2021학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은 크게 4가지를 안내하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 소개. 두 번째, FL 시스템 학사제도 소개. 세 번째, 대학 생활 안내. 네 번째, 장학 및 학생 복지시설 소개입니다. 대학 소개는 크게 5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타 대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특징. 두 번째, 우리 대학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키워드 3개를 소개하는 학훈 소개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교육 방침 및 목표. 네 번째는 대학 영역. 다섯 번째는 대학 조직입니다. 먼저 대학 특징, 다시 말해서 타 대학과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하는 5가지 꼭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은 제4차 기술혁명에 발맞춰 FL 시스템 교과 편성으로 운영합니다. 여기서 FL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팩토리 러닝 시스템을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국책대학으로서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한 번 졸업생은 평생 고객이라는 생각으로 교수와 교직원들은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네 번째, 4차 기술혁명에 부응하는 신기술 장비를 이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우리 대학은 타 대학과 다른 높은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훈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입니다. 두 번째, 기술. 마지막, 봉사입니다. 우리는 창의, 기술, 봉사라고 하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방침 및 교육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방침은 현장 중심의 실천적 전문 기술 교육을 추진할 것이고, 창의적이고 책임감 있는 인재 양성을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화에 대비한 외국어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교육 목표입니다. 전공 분야의 제품 개발에서부터 제작에 이르는 모든 공정에서의 생산성 향상과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전문 기술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영역입니다. 1977년 설립하여 2006년 한국폴리텍 4대학 청주 캠퍼스로 교명을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 조직입니다. 우리 대학은 크게 교학처, 행정처, 희망플러스센터, 산학인력처 이렇게 4개가 있고요. 교학처에는 생활관, 도서관, 전산실이 있습니다. 그 학과는 컴퓨터 응용 기계과, 메카트로닉스과, 반도체 시스템과, 전기에너지과, 스마트 팩토리, ICT 융합과 이렇게 5개 학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은 모두 79명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대학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사제도 소개를 맡은
교학처 서원진 대리라고 합니다. 먼저 2021학년도 신입생 여러분의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작년 2020학년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아직까지 지역별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고 입학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면 좋겠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영상으로나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인사말을 간단히 줄이고 지금부터 FL 시스템 학사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께서는 나눠드린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함께 보시면서 설명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FL 시스템 학사 제도 발표 순서는 FL 시스템 소개로부터 교과 편성, 주요 제도, 학사 운영까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L 시스템 소개입니다. FL 시스템이라고 하면 팩토리 러닝 시스템의 줄임말입니다. 산업체와 연계한 실무 중심의 학습 내용을 뜻하는 의미로서요. 산업 현장과 연계한 프로젝트 수업을 기반으로 하는 과제 중심형,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 요소로 보시면 현장 실무 중심의 교과 편성과 프로젝트 실습, 그리고 현장 실습 같은 현장 친화적인 교과 편성 제도들과 소그룹 지도 교수제, 그리고 이러닝, 현장 밀착형 교과 운영 같은 다양한 교과 구성 요소로 FL 시스템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FL 시스템 교과 편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 편성 및 운영 방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신입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졸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좀 상세하게 들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메모하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학과별로 조금씩 상이하기는 하나 개설학점은 104학점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90학점 이상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요거는 이제 2019년도까지는 일부 108학점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2020학년도 1학년부터는 90학점 이상으로 학점이 완화된 부분입니다. 교과 편성의 비중은 실습 수업이 더 많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실습이 각각 40대 60의 비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양교과 편성은 영어 등 8개 과목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총 14학점이 교양교과로 개설이 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 10학점 이상을 이수하셔야지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졸업학점 90학점 안에서 10학점 이상은 반드시 교양으로 이수를 하셔야 된다는 점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전공 이론 과목은 한 과목당 2학점 또는 3학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주당 1시간의 수업을 뜻하는 거고요. 2, 3학점이기 때문에 주당 2시간에서 3시간 수업을 하는 이론 과목이 구성이 되겠고요. 전공 실습 과목은 한 과목에 3학점 또는 4학점으로 구성되어서 주당 3, 4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융합 프로젝트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고요. 이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4학점씩 두 과목 총 8학점이 구성이 되겠고요.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그 학교 생활하면서 배웠던 기술을 토대로 직접 프로젝트 작품을 구성해보는 그런 이제 졸업 작품을 만드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개 반을 2개 분반으로 나누어서 지금 한 개 반이 30명이기 때문에 약 15명씩 나눠서 수업을 분반 위주로 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현장 실습 과목은 두 과목 총 4학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학점당 5시간의 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동계방학에 여러분들이 직접 그 산업체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1학년 2학기와 각각 2학년 2학기에 개설이 되는데 둘 다 선택 과목입니다. 그래서 현장 실습은 실제로 업체에 나가서 현장 실습을 할 학생들만 수강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수강 신청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현장 실습을 나갈 계획이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은 실시 2주 전까지 수강 신청 취소원을 또 제출할 수가 있는 점이 있습니다. 주간에 대한 설명이 되었고요. 야간 현장 실습은 이제 야간 대학 재학생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내용인데요. 네 과목 각각 12학점으로 구성이 되어서 학기마다 수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교양교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영어와 스포츠 리더십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각각 2학점씩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각 이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지만 졸업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졸업의 필수 요건이 10학점 이상 이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서 필수 교과목인 영어와 스포츠 리더십 두 개의 과목을 들으셨을 경우에 4학점을 이수하실 수 있고요. 나머지 6학점 이상은 하단에 보이는 직업과 경력개발, 토익, 작문과 표현, 공학기초, 봉사활동, 차민폴리텍 같은 다른 교양 교과목에서 이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중에 차민폴리텍 과목은 1학년 1학기 때 수강 가능한 인성교육 과목이고요. 특강 형태로 임의의 날짜를 지정하여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봉사활동은 재학기간 중에 실시한 총 32시간의 봉사 활동 확인서를 제출하면 1학점을 패스하는 교양 선택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2학기 때 개설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NCS 기반 운영 방안입니다. NCS라고 하면 국가 직무 표준이지요. 그래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 기술을 어떤 이제 명확한 직무 요소별로 나눠 놓은 거고요. 이러한 요소를 저희 교과 편성에 반영해 놨다는 것인데 2021학년도에는 약 40시간 이상 편성을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점 인정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점 인정 제도라고 하면은 학교를 들어오시기 전에 타 대학의 어떤 학점을 취득하셨거나 또는 대학이 아니더라도 비형식 교육에 어떤 교육을 참여하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 대학의 유사 교과목에 학점 인정을 신청하시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를 들어서 타 대학을 다니셨던 분들이시면 타 대학에서 수강했던 과목의 성적 증명서와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셔가지고 우리 교과목과 유사하다고 인정이 되면 우리 학교 교과목을 패스 학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졸업 학점의 49%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학점 인정 대상별 구분은 보시면요. 고등교육법에 따라서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이라거나 학점 인정을 통해서 인정받은 학점 등 다양한 내용들이 있고요. 평가 방법은 이제 제출하신 증거 서류를 근거로 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면담을 하여서 학생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점 인정 신청을 하고자 하는 타 대학에서 일부 학점을 취득했던 학생이 있다 그러면은 다음에 이러한 서식을 작성하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타 대학 학점을 취득하신 내용일 경우에는 성적 증명서와 강의 계획서를 첨부하셔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신청 기간은 저희가 3월 2일부터 3월 8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학기 초에. 그래서 수강 정정 기간 지나서 수강 신청하고 이제 3주 이내에 저희가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를 할 예정이니까요. 해당되신 학생분들은 기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융합 프로젝트 실습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전에 2019년까지는 프로젝트 실습 1, 2, 3로 운영이 되던 그 과목을 융합 프로젝트 실습 1, 2로 개설이 되어서 현재 2021학년도 학생들은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융합 프로젝트 실습 1, 2로 수업을 들으시게 되는 거고요. 한 반에 2개 수업 편성을 권장해서
30명을 15명, 15명씩 쪼개서 분반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020학년도부터 진행이 되는 부분은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4학점씩 총 8학점이 구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현장 밀착형 교과 운영에 대한 설명입니다. 2학년 2학기의 개설 교육 과목인 이제 전공 실습 과목들에 대해서 조기 취업을 나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취업이 미리 된 학생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학생들을 2학년 2학기 수강 신청한 과목에 대해서 현장 밀착형 교과 운영 일지를 작성하면서 현장 실습 형태로 저희가 2학년 2학기를 인정해 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번 항목에 현장 밀착형 교과 운영 참여 대상은 2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학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업이 더 빨리 되시는 학생분들이라도 최소한 2학년 1학기까지는 반드시 이수하시고 여름방학이 시작되는 때부터는 취업이 가능하나 1학기 중도에 취업이 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 참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조기 취업된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수강 신청을 하시고 이 현장 밀착형 교과 운영 일지를 쓰시면서 2학년 2학기는 산업체에서 근무하면서 이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서요. 저희가 이제 조기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절대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현장 밀착형 교과 운영을 하더라도 학과별로 학점별로 수업이 이제 평점이 나가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를 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1인 1 포트폴리오 작성 관련입니다. 포트폴리오라고 하면 이제 여러분이 입학해서 취업에 이르는 전체 학사 일정과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어떤 프로젝트 작품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하나의 어떤 나의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여기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같은 것들도 포함이 돼서 나중에 기업체에 취업을 할 때 또는 내가 취업 지원을 할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내 어떤 그 경력과 연관지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학교 다니시면서 제작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공 교과목 관련한 내용도 있겠고, 졸업작품 자료라던가 레포트 제출했던 것들, 프로젝트 작품 자료 같은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추후에 학과 개별적으로 통해서 안내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FL 시스템 주요 제도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융합 프로젝트 실습입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융합 프로젝트 실습 1, 2로 각각 4학점씩 구성이 되겠고요. 둘 다 필수 과목으로 반드시 이수를 하셔야지만 졸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필수 수강 교과로 주당 4시간 수업을 하게 되겠고요. 학과별 1개 반 30명을 2개 팀으로 15명으로 분반 수업을 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별도의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장 실습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1학년 2학기와 2학년 2학기에 각각 선택교과로 개설되는 2학점짜리 과목들 총 4학점이죠. 그래서 개설이 되겠고요. 실제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정말 산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학생들만 신청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소그룹 지도교수제입니다. 소그룹 지도교수제라 함은 학과 재학생들을 약 10명 내외의 소그룹으로 저희가 나누게 되고요. 각 학과 교수님들의 이제 저희가 편성을 이제 해서 학과 교수님별로 약 10명 내외로 그 소그룹이 편성이 되게 됩니다. 소그룹으로 편성된 그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학교 생활, 학사 지도, 또한 상담, 진로 지도라든가 취업 지도까지 전담해서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그룹 편성은 학생당 10명에서 15명 정도 할당되어서 앞으로 여러분이 학교 생활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라거나 또는 취업에 관련된 사항, 자격증 취득 같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도 교수님과 상의를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익스펜디드 러닝과 블렌디드 러닝은 저희 학사제도에서 다양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익스펜디드 러닝은 수업은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지만 다양한 온라인 컨텐츠나 뭐 전시, 공연, 박람회, 현장 견학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혼합 수업 방식을 뜻합니다. 마찬가지로 블렌디드 러닝도 오프라인 수업과 이러닝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된 수업 방식으로서요. 저희가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닝 수업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좀 줄어들면서 저희가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이럴 경우에 혼합된 수업 방식을 뭐 이런 이러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1학년도 입학생의 학사 일정을 잠깐 설명드리면요. 한 학기는 16주의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3월 첫째 주부터 시작을 하게 되고요. 6월 중순 정도까지 16주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 중에 수업 공휴일이 있다고 하면은 17주 차에 보대강주가 이제 개설이 돼서 수업이 보대강주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겠고요. 학예 방학 다음에 2학기도 마찬가지 16주가 이루어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현장 실습 1 과목은 선택 과목으로서 4주간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2학년도 마찬가지로 16주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현장 실습 2 과목이 마찬가지로 선택 과목으로 동계 방학 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강의 시간은 1교시 9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지금 10교시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 주간 수업은 9교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보통 4교시 또는 5교시가 점심시간이 되는데 이건 학과마다 좀 상이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대학은 1교시가 6시 반부터 시작되어서 5교시까지 22시 35분까지 수업이 진행되는 45분 수업, 5분 휴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고 주간 수업은 50분 수업, 10분 휴식의 형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시험과 성적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은 중간 시험과 기말 시험이 있습니다. 평가는 이제 필기, 구술 보고서라든가 실제 이제 시험 서술형 평가, 객관식 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게 되겠고요. 실습 과목에 대해서는 실기작품 평가라든가 실습 능력을 보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시험 성적을 포함해서 학점은 각각 100점 만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D 이상을 급제로 하고 F 학점은 낙제라고 해서 F 학점일 경우에는 과목을 이수하지 못한 걸로 판단을 하고 이럴 경우에는 취득 학점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F 학점이 나오지 않도록 학점 관리를 잘 하셔야 되겠고요. 100점 만점 성적은 시험 성적 70%, 예를 들면 이제 실습 과목은 70%를 기말 시험에 평가를 하지만 이론 과목인 경우에는 중간 시험 30%, 기말 시험 40%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가 15%가 있고요. 출석 점수에서 주의하실 부분은 수업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하실 경우에는 무조건 교과목이 F 처리가 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학사 일정에서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16주 수업인데요. 16주 수업의 4분의 1이라고 하면 4주입니다. 그래서 4주가 초과되는 5주 결석을 하게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과목이 무조건 F가 나가게 되니까요. 출석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출석 점수 15%와 평소 점수 15%에서 합산 100점 만점으로 여러분의 성적이 평가가 되게 되겠습니다. 시험과 성적은 성적평가는 기본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장 실습, 융합 프로젝트 실습은 절대평가를 적용하고요. 그리고 학과별로 NCS 능력 단위가 적용된 교과목들이라던가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개설되는 교과목들, 과정평가형이라고 하는데요. 과정평가형 운영학과 교과목들은 전체 다 절대평가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 학기 학점 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의 경우에는 학사 경고를 하게 되고요. 이 학사 경고가 3회 누적됐을 경우에는 제적 처리가 되니까요. 반드시 학점 관리를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열람은 학사 일정이 매 학기마다 이제 편성이 되고요. 시험 종료 후 저희가 공지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하거나 하는 기간 내에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성적 열람은 강의 평가를 반드시 하셔야지만 학생 정보 시스템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종종 강의 평가를 완료하지 않고 성적이 안 보입니다. 성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문의가 오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반드시 강의 평가를 하신 다음에 성적 열람을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단의 표는 상대평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다른 학생들과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는다는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A 플러스와 A 제로 이런 이제 A 과목 A 평점은 2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내에서만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성적이 제일 낮은 최하위 학생들은 D나 F 과목의 평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대평가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D나 F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A를 받아야 되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그 학생들을 개별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지만 상대평가는 평가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D나 F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래서 학점 관리에 주의하셔야 된다는 점을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은 아직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지는 않았을 거고요. 재학생이 되시고 이제 다음 학기부터는 원래 개강 전주까지 수강 신청을 완료하시고 그 다음 주가 정정 기간이 되는데 신입학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입학이 확정되고 나서 학번이 부여가 되실 거고요. 학번이 부여되시면 3월 둘째 주 정도가 될 겁니다. 3월 둘째 주 정도에 학과에서 안내를 받으셔가지고 학교에서 시스템 사용 방법과 함께 일괄적으로 함께 신청을 할 예정이니까요. 신입학 학기에는 신청하시는 방법을 잘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 학기부터는 스스로 수강 신청을 잘 챙기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학생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링크가 있고요. 주소는 p.copo.ac.kr인데요. 여기서 이제 학번이 부여되시면은 개인별로 로그인 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학번 숫자 10자리가 되겠고요. 초기 패스워드는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처음 로그인 하시면은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다시 한번 로그인 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은 다시 변경된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종종 비밀번호를 잊어버린 학생들이 있는데요. 비밀번호 찾기 할 때는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인증을 받아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핸드폰 번호가 바뀐 번호라거나 예전 번호라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인증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학생정보 시스템에서 꼭 개인정보, 개인 신상이 수정되면 꼭 핸드폰 번호나 이메일을 수정해 놓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 이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학교 홈페이지 좌측에 보면 퀵 메뉴가 있습니다. 학생 정보 시스템 링크가 있고요. 이쪽에서 타고 들어갈 수도 있다는 점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번이 부여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해보시면 이러한 페이지가 뜨고요. 여기에서 학사 정보 시스템, 학생 정보 시스템을 클릭하시면 다음에 페이지가 뜨고요. 좌측의 메뉴에서 수업 성적 하단에 수강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게 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개설 강좌 탭에 보시면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해당 학과의 학년의 교과목 목록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 과목 중에서 내가 속한 A반, B반을 확인하셔서 해당 반의 과목을 클릭하시고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하단에 수강 신청 내역에 과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강 신청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고 이제 일괄적으로 그 다른 과목들도 클릭하고 신청하는 식으로 수강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설 정보에서 개설 학년 학과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 값은 본인이 소속된 학과와 학년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학과 학년 교과목 수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개설 강좌를 수강 신청하신 다음에
최종적으로 하단에 수강 완료, 신청 완료 버튼을 클릭하시면 수강 신청이 완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요. 신청 완료가 되면 수강 신청 과목을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학처로 연락을 하시면 되겠고요. 수강 신청 학점 확인은 수강 신청 결과가 이제 상단에 표기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신청을 잘했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아까 설명드린 학점 인정 신청한 교과목의 경우에도 반드시 수강 신청을 해야 학점을 인정이 될 수 있으니까요. 내가 학점 인정을 신청하더라도 수강 신청은 반드시 해당 교과목을 해야 된다는 점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8번 항목을 보시면 한 학기 수강 신청 가능 학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칙에 명시된 내용으로 반드시 이제 준수가 돼야 되는 내용인데요. 한 학기에 수강 신청할 수 있는 최소 학점은 15학점이고요. 최대 28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5학점 이하로 듣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요. 반드시 15학점 이상 수강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학칙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재수강 신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기수한 교과목 중에 C학점 이하가 나오는 과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개설되는 그 다음 학기에 재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시스템 보여드렸지만은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여기 보시면 재이수 강좌 탭에서 재수강은 신청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재수강할 과목이 아니라면 개설 강좌 쪽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재수강하실 과목이라면 재이수 강좌 탭에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다시 돌아와서 재수강 신청을 시스템에서 하신 경우에는 반드시 재수강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학기 개강하고 교학처에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인데요. 봉사활동 과목의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에 32시간 이상의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해당 증빙 자료를 이제 제출하신 경우에 2학년 2학기에 봉사활동 교과목을 수강 신청하게 되면 1학점을 패스받을 수 있는 교양 선택 과목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학점 인정 신청 경우에도 이제 대상 과목들은 뭐 전체 과목이 되겠고요. 점수 부여는 패스 학점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3월 8일까지 교학처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록, 휴학, 복학, 학적 변동 관련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라 하면 등록금 납부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사 일정은 1학기에는 2월 중, 그러니까 3월 개강 전에 실시가 되고요. 2학기의 경우에는 8월 개강 전에 7월이나 8월 중에 등록 기간이 고지가 되게 됩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가 되고 문자로도 안내가 가게 되고요. 등록 기간 내에 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납부 연기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등록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고 학기 개시하고 30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미등록 제적 처리가 되니까요. 반드시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휴학 복학 관련한 사항입니다. 휴학 복학의 시기는 일단 1학기에는 학기가 개시하기 전인 2월 중 그리고 2학기에는 7월 중에 신청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휴학의 종류에는 군휴학, 질병휴학, 그리고 기타 부득이한 사유의 휴학을 일반휴학이라고 통칭하는데요. 이 세 가지의 휴학 형태가 있습니다. 군휴학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입영 통지가 나오게 된 학생들이 병역법에 의거해서 군대를 가게 될 경우에 군휴학을 신청하게 되는 거고요. 질병휴학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1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받은 이후에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신청하실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기타 그 외의 개인적인 사유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사유들은 일반 휴학으로 이제 통칭하게 되고요. 이 일반 휴학은 중간 시험 실시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까요. 반드시 중간 시험 실시 이전까지 일반 휴학을 실시할 학생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신입생의 경우에는 1학년 1학기 일반 휴학을 저희가 학칙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신입생들의 적응 목표가 있기 때문에 1학년 1학기는
군유학이나 질병유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 유학은 좀 불가하다는 점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1학년 2학기를 마친 이후 방학부터는 일반 유학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통 이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군대 입영 통지서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군대를 이번 학기 중에 갈 예정이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일반 유학을 방학 중에 2월 중에 먼저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군 입영 통지서가 나오게 되면은 입영 통지서를 첨부 서류로 하여 군 유학을 하게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 유학은 무조건 1년이고요. 군 유학은 2년간 휴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 유학만 해놓고 나는 휴학 신청 완료했어.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도 문제가 없어 했다가 군대는 이제 뭐 현재 지금 18개월 정도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 휴학이 이제 1년, 일반 휴학이 1년인데 그 기간을 넘어가게 되죠. 입영 기간이. 그렇게 되면은 복학 시기를 놓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입영 대기로 해서 일반 유학을 신청했더라도 입영 통지서가 나오면 다시 한번 군 유학으로 신청을 다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휴학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는데요. 아까 수강 신청한 페이지에서 동일하게 신청을 하시는 겁니다. 이 메뉴는 마찬가지로 학생정보 시스템에 로그인을 하여 학적 학생의 휴학, 복학, 자퇴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휴학이나 뭐 복학, 자퇴 신청을 하실 경우에 학교를 방문하실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여기 해당되지 않는 신입생들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자퇴 신청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요. 이거는 별도의 자퇴원을 제출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학처로 방문하셔가지고 서류를 작성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 미성년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제 자퇴 신청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고요. 신청 탭에 들어가게 되면은 상단에 이 1번 항목에 휴학 신청, 자퇴 신청 뭐 이런 메뉴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거를 클릭하시고요. 클릭하시게 되면 휴학인 경우에는 이렇게 메뉴가 뜨게 됩니다. 휴학 세부 구분에서 본인이 해당되는 세부 구분을 선택하시고 사유, 상세 사유를 상세하게 하단에다가 작성을 해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군입영 휴학인 경우에는 입영 통지서, 질병 휴학인 경우에는 4주 이상의 진단서 등의 증빙 서류를 PDF 파일이나 JPG 파일 등으로 첨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첨부하신 다음에 뭐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경우 반납 확인에 동의한다는 동의 체크해 주시고 휴학 신청 제출을 누르시면 신청이 완료되게 되는 거고요. 신청이 되시면 하단에 휴학 신청서 제출 버튼에 노란색 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지도교수님 승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통 방학 중의 경우에는 지도교수님이 연수 등의 일정으로 학교에 안 계실 경우도 있으니까요. 반드시 학적 변동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는 지도교수님께 전화통화 또는 뭐 직접 말씀하셔가지고 신청을 올렸으니 승인해 주십사라고 상담을 꼭 하셔야지만 승인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 꼭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거는 올해 1학기부터 개선해서 운영하려는 내용인데요. 무인과금 복합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무인과금 복합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출력을 한다거나 뭐 스캔을 한다거나 복사를 할 때 그 학생 그 무인으로 저희가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PC와 복합기를 여기 대학본부 3층 휴게실 내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목적은 출력 환경 구축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업 여건을 보장하고 그리고 자율적인 과금 형태의 운영을 통해서 질서 있게 복합기 사용을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운영 장소는 대학본부 3층 휴게실 내가 되겠고요. 운영 시간은 학기 중에는 09시부터 22시까지, 방학 중에는 6시까지 진행이 되겠고요. 이게 공휴일에는 현재는 이제 미운영 하나, 추후 이제 BTL 건물이 저희가 8월 중에
완공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BTL 쪽으로 이동을 해서 공휴일도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운영은 이제 이용 매뉴얼이 부착이 되어 있고요. 이용 매뉴얼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뭐 출력이나 복사를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앞에서 설명드린 인터넷 증명 발급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학생 정보 시스템을 로그인한 다음에 인터넷 증명 발급을 활용하시면 증명 발급도 혼자서 스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본부 3층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학 증명서라던가 뭐 성적 증명서 같은 것들 발급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은 거기 설치되어 있는 실에 자세하게 붙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 결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걸 이제 외부 업체에서 운영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뭐 카드라던가 뭐 여러분들 뭐 삼성페이 요새 또 많이 이용하는 그러한 것들로도 결제를 하고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용 요금은 이제 흑백은 뭐 50원, 컬러는 300원, 뭐 스캔은 100원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요. 예, 참고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명서 발급에 대해서 일단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학생정보 시스템으로 로그인 하셨을 때 인터넷 증명 발급 링크가 있고요. 외부에서 출력하셨을 때는 수수료가 결제가 있습니다. 뭐 장당 뭐 대행 수수료가 있고요. 그런데 학내에서 무인과금 복합기를 이용해서 접속하셨을 때는 이 대행 수수료는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증명 발급을 학내에서 무인과금 복합기로 이용하실 때는 수수료는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증명 발급하실 때 3층을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집이 멀어서 집이 먼 데서 종종 증명 발급을 요청하실 경우에 팩스민원 서비스라는 걸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관공서를 찾아가셔서 팩스민원을 신청하시면 저희가 관공서 팩스를 통해서 발송하게 되고요. 최대 소요 시간은 3시간입니다. 인터넷 증명 발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 정보 시스템에 로그인 하시면은 아까 보셨던 처음과 같은 페이지가 뜨게 되고요. 여기서 증명서 발급으로 링크를 들어가시게 되고요. 수수료를 결제하시게 되는데 다만 학내에서 접속하실 때는 수수료가 무료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학교 홈페이지 좌측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이쪽에서도 타고 들어가실 수가 있고요. 저희가 대학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여기에 플러스 기호가 있는데요. 플러스 기호를 누르면 전체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생들이 꼭 알아야 되는 사항들 이런 내용들은 반드시 공지사항을 이제 작성을 하니까요. 공지사항을 항상 무슨 일이 있다거나 무슨 일이 없어도 한 번씩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현재 학교에서 강조하는 어떤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 킥 메뉴에서 뭐 학생 정보 시스템이라거나 인터넷 증명 발급들도 링크가 있으니까요. 타고 들어가셔서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이제 학생증 발급은 여러분들 이제 개강 이후에 KB 하나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생증이 제작이 되게 되겠고요. 별도 신청 과정을 안내해 드릴 예정이고요. 예비군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종종 뭐 증명서 발급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인터넷 증명 발급이나 뭐 대학본부 3층 무인복합기를 이용해서 발급하실 수 있고요. 거주지 동사무소에 예비군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종종 문의하시는 게 학생예비군이 저희 대학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예비군 관련 업무는 해당 소속 예비군 중대로 문의를 하시는 게 제일 빠른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셨거나 중퇴하셨던 분들은 학점 인정 신청하실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국가보훈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해당 증빙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셔서 보훈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학생분들도 해당 서류를 교학처에 제출하셔서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있으니까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설명을 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여러분들께 요번만은 좀 챙겨주십사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학기를 다 다녔는데도 취득학점이 90학점이 안 되거나 또는 교양교과 10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들은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준은 이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교양 필수 과목, 영어와 스포츠 리더십이 있었는데요. 이 과목들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이 불가능하고요. 전공 필수 과목도 이제 융합 프로젝트 실습 1, 2와 또 학과별 필수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과목들도 반드시 필수 과목은 이수가 돼야지만 졸업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졸업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졸업에 문제가 없이 2년 동안 이제 4학기를 이수하셔서 정상적으로 취업도 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린 사항이니까요. 꼭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성적 확인, 성적 공지 기간은 학생정보 시스템에서 이제 성적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강의 평가를 먼저 하신 다음에 성적이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FL 시스템 학사 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학제도 및 복지시설에 대해서 저희 담당자분들께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학 주요 사항입니다. 먼저 교내 장학금으로는 대학 수석 장학금, 성적 우수자 장학금 등이 있습니다. 장학생 선발 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 3.0 이상 15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단 복지 및 근로장학금은 직전 학기 성적 2.0 이상입니다. 매 학기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오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다음은 교회 장학금입니다. 대표적 교회 장학금으로는 국가장학금이며 기본 수혜 자격은 학자금 지원 구간 0분위에서 8분이어야 합니다. 성적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취득하여야 합니다. 국가장학금과 대학 등록금성 장학금은 중복 지원이 되지 않으며 추후 중복 수혜가 확인될 시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국가장학금이 매학기 등록금 고지 2, 3주 전에 선액 승인된 학생은 등록금 우선 감면이 가능하나 서류 심사 등으로 등록금 선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등록금 자비 납부 후 추후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는 취업부 상환학자금, 일반 상환학자금, 농촌 출신 학자금이 있으며 기타 장학과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1599-2000번과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학생 식당 이용 안내 드립니다. 식비는 중식 기준 3,300원, 조식 석식 기준 3,000원입니다. 학생 복지 차원에서 평일 기준에는 대학 지원금 1,100원이 지원되어 학생 부담금은 2,200원입니다. 또한 우리 대학 학생 식당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식권 어플을 다운받아야 합니다. 핸드폰으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애플 앱 스토어에서 학식을 검색하고 앱을 설치한 후 학교 선택에서 한국폴리텍대학 청주 캠퍼스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모바일 식권 어플리케이션 사용 안내는 대학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되어 있으니 꼭 확인하여 학생식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동장 옆 7층 규모의 복합관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복합관에는 학생회관, 공학관, 기숙사 등으로 활용되며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차량 등록 안내 드립니다. 교내 주차 공간이 협소하여 차량 등록을 신청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등록은 본인 명의 차량에 한해 등록 가능하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학본부 2층 행정처에 신청하면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하여 마스크 미착용자는 학내 출입이 금지되오니 항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각 공학관 입구에 설치된 발열 카메라를 통해 자가 발열 체크 후 출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개인위생 강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efore the cool done run out, I'll be giving it my bestest, and nothing's gonna stop me but divine intervention. I reckon it's again my turn.